2026년 2월 서울의 한 비밀스러운 회의실에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을 지배하는 양대 산맥인 제너럴 일렉트릭과 롤스로이스의 핵심 임원들이 집결했습니다. 그들의 가방 속에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간절히 원했지만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엔진 핵심 기술의 공동 개발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부품 하나 고장나면 미국 본사의 허락을 기다리며 수개월을 대기해야 했던 굴욕의 시대였음을 떠올리면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반전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방산 기업들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단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내민 달콤한 유혹을 단칼에 거절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1680도라는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터빈 임계 온도를 돌파하며 독자 엔진 개발의 구부능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구 열강들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엔진을 사가는 고객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통째로 뒤흔들 강력한 경쟁자로 진화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공동 개발 제안 뒤에 숨겨진 그들의 정교한 계산과 대한민국이 왜 외로운 독자 개발의 길을 선택했는지 그 거대한 운명의 분기점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항공기 엔진의 심장이라 불리는 터빈 블레이드가 견뎌야 하는 온도는 섭씨 1680도에 달합니다. 이 온도는 단순히 뜨겁다는 수치를 넘어 금속이 액체처럼 녹아내리는 점을 훨씬 상회하는 그야말로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임계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온도를 견디며 수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바로 이 1680도의 벽을 깨뜨리는 단결정 합금 주조 기술과 냉각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방산 시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흔히 엔진 개발을 두고 방산 기술의 왕관이라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설계를 잘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재, 공학의 정점인 동시에 초정밀 가공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터빈 블레이드는 고온의 가스 속에서 분당 수만 번을 회전하며 엄청난 원심력을 견뎌야 합니다. 만약 소재에 아주 미세한 결함이라도 있다면 엔진은 공중에서 즉시 폭발하게 됩니다. 중국이 지난 15년 동안 5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도 최신형 엔진인 WS15 개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소재의 한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엔진은 지상시험에서는 작동하는 듯 보였으나 실제 비행 환경에서 기동을 시작한 지 불과 7분 만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멈춰 섰습니다. 이는 기초 과학의 뒷받침 없는 물량 공세가 첨단 엔진 분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 과정에서 축적한 고온 부품, 제작 노하우를 항공용 엔진으로 완벽하게 전이시켰습니다. 대형 발전용 터빈에서 증명된 1600도 이상의 내열 설계 능력을 초소형 고성능 전투기 엔진에 맞게 축소하고 정밀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GE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며 수천 대의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서구권 엔진의 구조적 장단점을 속속들이 파악해 왔습니다. 도면대로 만드는 수준을 넘어 왜 이런 구조가 필요한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역설계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남의 엔진을 고쳐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체적인 냉각 홀 가공 기술을 통해 블레이드 표면에 미세한 공기막을 형성하여 열을 차단하는 첨단 기술까지 구현해냈습니다. GE와 롤스로이스가 갑자기 한국을 찾아와 공동 개발을 제안한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잠재적 고객 중 하나를 잃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중소형 전투기 엔진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경쟁자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40년의 인고와 수조 원의 투자는 이제 1680도라는 뜨거운 화염 속에서 다이아몬드보다 강한 국산 엔진의 실체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 장치의 완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재 공학이 세계 최정상급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기술적 독립 선언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연구원이 밤을 지새우며 용해로 앞을 지켰던 시간들이 모여 마침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우리만의 심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뜨거운 심장은 KF-21의 동체 속에서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싣고 전 세계의 하늘을 향해 포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했던 또 다른 장벽인 소프트웨어의 비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엔진의 하드웨어를 완성하는 것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이라면 그 심장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인 통합 디지털 엔진 제어 장치, 즉 파덱과 소스 코드를 확보하는 것은 진정한 주권을 되찾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산 엔진을 탑재한 전투기를 운용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술 종속의 서러움을 견뎌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011년에 발생한 타이거 I 무단 분해 의심 사건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공군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도입한 FC-4K의 핵심 정찰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조를 들여다봤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고강도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산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권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기술 통제의 실체입니다. 엔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엔진의 연령과 상태를 진단하고 출력을 조절하는 핵심 로직은 철저히 봉인되어 있었으며 고장이 나면 미국 본사로 보내 수개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부품 공급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주력 전투기는 단 한 대도 이륙할 수 없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장 통합의 자유였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국산 미사일이나 정밀 유도, 폭탄을 전투기에 장착하려 해도 엔진과 기체를 제어하는 소스 코드를 쥐고 있는 미국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방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력이 있는 한국산 무기 체계의 통합을 차단하거나 천문학적인 기술 비용을 요구하며 우리의 수출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로 수출된 FA-50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을 장착하지 못해 작전 방영이 제한되었던 사례는 기술 종속이 국방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인 족쇄가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이 KF-21의 엔진을 독자 개발하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 소프트웨어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엔진의 제어권을 우리 손으로 직접 쥐게 되면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무장 통합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자유롭게 장착하고 성능을 개량하며 전 세계 고객들에게 맞춤형 무장 패키지를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독립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공급자로 거듭난다는 선언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엔진 기업들이 다급하게 공동 개발을 제안하며 손을 내민 진짜 속내는 한국이 이 소프트웨어의 빗장을 풀고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엔진의 뇌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을 스스로 깨우치는 순간 자신들이 누려온 기술
패권이 무너질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연구진은 수백만 줄에 달하는 복잡한 코드를 직접 한 줄씩 써 내려가며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디지털 방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뜯어보지도 못하던 블랙박스를 부여잡고 밤을 지새우던 기술자들의 눈물은 이제 세계 최고의 엔진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스스로 시동을 걸고 스스로 무장을 선택하며 전 세계 하늘을 누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거대한 소프트웨어의 독립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와 수출 시장의 대전환에 대해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과연 3조 3,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우리 경제에 어떤 기적을 불러일으킬지 그 놀라운 숫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이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지 그 확신을 더해줄 경제적 관점의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국산 엔진 개발을 위해 투입하기로 결정한 3조 3,500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국방 예산의 일부로 치부하기에는 그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미 완성된 미국산 엔진을 사다 쓰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냉혹한 생태계를 간과한 단편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엔진 하나를 만드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수출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기 위함입니다. 현재 KF-21에는 미국산 F414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 엔진이 들어가 있는 한 우리는 단 한 대의 전투기를 수출하려 해도 미국의 까다로운 수출 승인, 즉 EL 절차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만약 미국이 자국의 외교 정책이나 방산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승인을 거절하면 수조 원의 공을 들인 우리 전투기는 수출길이 막혀 국내용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큰 손들이 대한민국에 손을 내미는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스텔스 성능만큼이나 미국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갈망하고 있으며 한국산 엔진이 장착된 KF-21이야말로 그들이 찾던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 국산화가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도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독립된 방산 공급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수출 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 번 판매한 기체의 수명 주기인 30년 동안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운영, 즉 MRO 시장을 우리가 통째로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진 부품 하나하나를 우리 기술로 교체하고 정비하며 벌어들이는 수익은 기체 판매 대금보다 훨씬 거대하며 이는 곧 국내 항공 우주 산업 생태계에 종사하는 수만 명의 엔지니어와 숙련공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수많은 중소 협력사들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 동반 성장하며 대한민국은 고부가 가치 첨단 제조 강국으로서의 체질 개선을 완수하게 됩니다. 3조 3,500억 원의 투자는 결국 수백조 원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마스터키이며 기술 종속의 사슬을 끊고 경제 주권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의 룰을 새로 정의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려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경쟁자였던 유럽의 강호 라팔과 비교했을 때 KF-21이 가진 진짜 무력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 놀라운 세부 수치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 전 세계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우리 전투기의 압도적인 무장 능력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국산 전투기의 진정한 위력이 이제 밝혀집니다.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우리 기술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만의 힘으로 일궈낸 이 기적 같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전 세계가 경악한 한국산 무장의 세부적인 파괴력과 전술적 우위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자부심이 담긴 그 뜨거운 기록을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유럽 항공산업의 자존심이자 세계 최고의 5세대 전투기로 군림해온 프랑스의 라팔조차 이제는 대한민국의 KF-21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성능 지표 앞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유력 국방 매체인 디펜스24가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KF-21은 무장 탑재량과 실전,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라팔을 능가하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물론 단순한 전체 이륙 중량이나 최대 무장 탑재량만 놓고 본다면 9.5톤을 자랑하는 라팔이 7.7톤 수준인 우리 전투기보다 수치상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임무 무장 수치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대 공중전의 핵심인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탑재 능력에서 KF-21은 6발을 장착할 수 있는 반면 라팔은 4발에 그칩니다. 지상 공격용 초정밀 폭탄인 SDB, 또한 KF-21이 16발을 싣고 전장을 누빌 때 라팔은 12발 수준에 머뭅니다. 특히 한반도와 중동 지형에서 치명적인 타격력을 발휘하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탑재 능력 역시 우리 전투기가 2배 가까운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치상의 승리가 아니라 기체 설계 단계부터 최신 디지털 설계 기술과 최적화된 무장 하드포인트 배치를 적용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라팔이 30년 전 설계된 기체를 개량하며 한계에 부딪히는 동안 대한민국은 미래 전장의 요구사항을 즉각 반영하여 더 작고 가벼우면서도 더 강력한 치명성을 발휘하는 플랫폼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무장 능력이 국산 엔진과 결합되었을 때 발휘될 시너지 효과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엔진 제어 코드를 보유하게 되면 미사일 발사 시 엔진 출력을 실시간으로 미세 조정하여 발사 충격을 최소화하고 명중률을 극대화하는 고난도 전술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프랑스나 미국이 자신들의 무장 체계만을 강요하며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도입국의 요구에 맞춰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이나 국산 천룡 미사일 등 다양한 옵션을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이미 모로코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이 한국 부스로 발길을 옮기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라팔의 비싼 유지비와 까다로운 정치적 조건을 감내하는 대신 성능은 대등하면서도 운용의 자유도가 훨씬 높은 KF-21을 자국 공군의 미래로 점찍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방 세계의 베스트셀러인 라팔의 강력한 대안을 넘어 전 세계 중형 전투기 시장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의 기술을 따라하던 추격자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우리가 만든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는 정의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장 능력의 극대화는 결국 우리 엔진 기술의 자립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성과이며 이는 대한민국이 안보 소비국에서 진정한 안보 공급국으로 진화했음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도전이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과
대한민국의 구군에 어떤 역사적 의미를 남기게 될지 그 뜨거운 감동의 마무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대한민국이 하늘에서 내려갈 새로운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문장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어떻게 영광의 결실로 돌아오는지 그 가슴 벅찬 순간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KF-21의 엔진 소리는 단순한 기계의 굉음이 아니라 지난 70년간 억눌려 왔던 우리 기술진의 한과 의지가 폭발하는 거대한 독립 선언서입니다. 1950년 소총 한 자루가 없어 빌려 써야 했던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시작된 우리 국방의 여정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 장치인 항공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경이로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돈을 주고 산 무기의 내부를 들여다봤다는 이유만으로 기술 절도범 취급을 받으며 서러운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굴욕의 시간들은 오히려 우리 연구원들의 심장에 불을 지폈고 마침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우리만의 심장을 갖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산 엔진이 탑재된 KF-21이 비상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미국의 수출 승인이나 서구 열강의 정치적 계산에 휘둘리지 않고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는 진정한 기술 주권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력의 성장을 넘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강력한 먹거리 산업을 완성하는 역사적 변곡점입니다. 엔진 독립은 곧 수출의 독립이며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뜨거운 열기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용해로 앞을 지키는 수많은 엔지니어의 땀방울은 대한민국이 안보 소비국에서 전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 공급국으로 진화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훈장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오직 우리 국민의 끈질긴 집념과 도전 정신이 일궈낸 필연적인 승리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타인의 날개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뜨거운 심장으로 전 세계 하늘을 누비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우리 방산 기술이 세계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큰 추진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자부심 넘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산 엔진과 결합하여 세계를 더욱 놀라게 할 KF-21의 스텔스 기술과 무인 편대기의 비전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기술 자립을 향한 가장 뜨거운 응원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